성스러운 발명품 콘돔에 대해서 한번. 그냥 오셔가지고 콘돔이 갑자기 없어졌다. 어디로 살아요? 어디로 사셨을까요? 이게 콘돔이 등산을 갈 때 필수 그거라는 거 아세요? 슬기로운 의사들의 성생활. 자, 이제 오늘은 그 인류 최고의 발명품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성스러운 발명품 콘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제가 저번에 그 얘기를 들었던 게 콘돔이 사라진 비밀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저희네 외래에서 참 많이 오세요. 그냥 오셔가지고 콘돔이 갑자기 없어졌다. 어디로 사라졌어요? 어디로 사셨을까요? 그러게. 아들이 가져갔거나 딸이 가져갔거나. 개가 물고 사실 성관계라는 게 두 명만 아는 거니까 그렇죠.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찾아봐 드릴 수 있는 건 질 안쪽. 근데 대부분은 그 본인들이 찾다가 오시는 거예요. 사실은 찾다가 아무래도 없으니까 이게 어디 갔나고 오는 건데 그게 질이 앞벽보다 뒷벽이 길거든요. 항문 쪽이 더 길어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자궁 경부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항문 쪽으로. 그러니까 이 뒤쪽에 후방 원계 쪽에 빈 공간에 확 박혀버려요. 아, 네. 그러면 못 빼죠. 그러면 오히려 손으로 빼려다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지. 근데 산부인과 오시면 정말 5분 내로 그냥 슉 빼면 되거든요. 그래서 며칠 고민하다 오신 분들은 또 염증이 막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고민하지 말고 바로 오시면 바로 빼드립니다. 네.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진료비가 얼마나 드나요? 아, 이게 질이물 제거술이라는 게 또 병명이 있어요. 오. 네, 근데 보험 청구는 돼요. 진료비가 2만 원 안 되죠? 오, 괜찮네. 15,000원 정도? 또 하나 중요한 건 콘돔을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콘돔이 빠진 건 피임이 안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맞다. 필요한 경우에 사후피임약이 처방을 또 사후피임약까지. 받아야 돼요. 그러면 더 중요할 수도 맞아, 있겠네. 더 그러면 중요하죠. 총 진료비가 얼마나 되나요? 사후피임약은 일반 진료거든요. 그러면 일반 진료라서 15,000원? 15,000원. 근데 이제 약값은 약국에 내는 약국에서 거죠. 내고. 약국에서 뭐 4만 원 정도 되죠. 그러면 3, 4만 원의 비용을 가지고 또 이제 또 빨리 이제 또 이렇게 쉽게 진료받을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콘돔의 사이즈가 있는 거 아세요? 아, 네, 그렇죠. 사실 이게 스몰, 미디움, 라지 이렇게 있어요. 아, 기본적으로 세 종류가. 네, 그래서 그 저는 늘 라지만 써가지고 몰랐네요. 그게 문제예요. 라지를 쓰면 나한테 맞지 않는 걸 쓰면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빠지. 그걸 조심하시라는 게. 그래서 빠졌구나. 네,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본인한테 맞는 사이즈를 써야 된다는 거. 그럼 그게 중요해요. 네, 스몰을 써야 될 수도 있겠네. 그래서 그렇죠. 시원하다 싶으면 바로 산부인과로 가자. 그렇죠. 빼는 건 쉽습니다. 그렇죠. 사실. 네. 가면 더 시원해져요. 쑥 빼고 나면. 사실 콘돔 쓰세요라고 하지만 콘돔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려주는 데가 많지 않아요. 사실. 그냥 다 서로 그냥 경험치로 얘기하는 그렇죠, 거지. 대략. 네. 콘돔의 그럼 정확한 사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신다면. 일단 콘돔을 씌우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죠. 삽입하기 전에 발기 되자마자 씌우라고. 그리고 이게 앞뒤가 있어요, 콘돔이. 거꾸로 쓰지 않게 조심하세요. 뒤집어. 네, 뒤집어지지 않게. 밖으로 말려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잘 보고 정액 바지를 꼭 눌러서 공기를 빼고. 공기를 빼야 빼야 되나요? 돼요. 네. 빼야 오, 되면 앞으로 완전히 밀착을 밀착시켜서 은경이 끝까지 내리셔야 돼요. 끝까지? 네. 그 공기를 왜 빼는 거죠? 그게 공기가 차 있으면 관계를 하다가 터질 수가 있어요. 찢어지면 시원하겠죠. 그리고 그 씌울 때 이거를 아까 거꾸로가 아니게 조심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꾸로 씌웠다가 아니네 다시 거꾸로 끼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조심해야 될 게 이미 씌웠을 때 쿠포액이 이미 묻어 있을 수가 있어요. 뒤집으면 여성의 질환에 쿠포액이 들어가는 거지. 근데 물론 쿠포액에는 원래는 정자가 없지만 쿠퍼에게도 정자가 많다는 얘기가 많아요. 생각보다 쿠퍼에게도 정자 수가 많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진짜 한번 조심해야 거꾸로 돼요. 된 거 묻었다 그럼 버리셔야 돼요. 새로운 거를 아깝긴 까서 한데. 아까워하다가 네. 큰일 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꼭 이렇게 임신을 원치 않는 뭐 혼전이거나 그냥 출산을 생각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뭐 그것도 되게 그리고 중요한 젊은 기회가- 사람들 보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발기가 되면 씌워야 되는데 관계를 조금 하다가 더 길게 끼우는 경우들도 간혹 맞아요. 있어요. 길게. 근데 그때 문제가 되는 게 쿠퍼예요. 미리 조금씩 그렇죠. 나가니까. 그거는 정상 피세포 이런 데서 분비가 되고 실제로 거기에도 정액이 일부 농도가 고농도로 있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전혀 사정은 하지 않았지만 임신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롱타임 콘돔이라고 남성의 성기 쪽에 마취크림이 발라져 있는 콘돔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거꾸로 씌우지 않게 조심해야죠. 왜냐면 거꾸로 씌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질 쪽에 질 자극을 쪽에 질을 마취가 되는 마비시켜. 거죠. 이게 콘돔 그 사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그 설명을 해주신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사정 후에는 바로 빼셔야 돼요, 사실. 뭐 좀 더 하다가는 빠지는 수가 있고, 뺄 위험해. 때도 밀착해서 세정액이 새지 않게 해줘야 되고, 묶어서 뭐 이렇게 풍선 불거나 뭐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물러보거나. 네. 물러보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새지 않는지 보는 거 있잖아요. 미리 그 콘돔을 테스트 해본. 아니,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끝나고. 물을 넣어본다. 괜찮아. 끝나고 이게 혹시 끝나고. 찢어지지 않았나 보는 거는 괜찮은데 음. 사용하기 전에 풍선을 불거나 물을 넣는 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건 안 돼요. 바로 그냥 사용하셔야 돼요. 이게 콘돔이 네. 등산을 갈 때 필수 그거라는 거 아세요? 등산을 네, 왜요? 등산. 또 이상한 생각 하셨죠? 또 다시 연습. 등산을 갔을 때 물이 갑자기 없는 경우 콘돔에다가 물을 담으면 물이 4.6리터까지 들어요. 늘어나는데. 그래서 물이 필요한 경우는 이제 그걸로 이렇게 물을 그 계곡물이나 이런 걸 담을 수가 있대요. 조난이 됐을 때. 아주 좋은 방법이네요. 그래서 만일 다른 걸 챙겨가지만 혹시나 콘돔 하나 이렇게 들고 갔다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쓸 수 있겠네요. 물이 없으면 그리고 또 다른 급한 때가 있으면 또 또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협찬? 중요한 건 등산하는 분들. 뭐 가벼운 동네산은 필요가 없겠지만 뭐 지리산이라든지 그렇죠. 뭐 속리산, 뭐 설악산을 예를 들어 2박 3일, 3박 4일 뭐 종주한다거나 그렇죠. 특히 이제 겨울에는 탈진하는 경우들도 있고 뭐 그러게요. 비가 많이 오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요긴한 그것도 되겠네요. 그럼 등산하다가 앞에 가던 남자가 콘돔을 떨어뜨렸다. 이상한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등산 전문가일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저는 뒤에 여성이 쫓아오면 콘돔을 하나씩 이렇게 떨어뜨렸었거든요. 하나씩 저기는 것도 콘돔값 많이 들어요 제가. 전문가시래 등산. 하지만 매출의 30%를 콘돔 사용, 콘돔 구입으로. 아니 그리고 또 콘돔이 중요한 게 한 부위에 썼으면 바로 버리셔야 돼요. 찢어서 쓰는 경우. 절대 안 돼. 재사용 안 되고 또 그냥 질성교를 하다가 혹시나 항문 성교를 한다. 그러면 바로 버리고 새 거를 써야 되지. 절대 다른 곳에 쓰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 콘돔을 한 번 쓰고 씻어 쓰는 게 왜 이런 얘기를 하나 싶기도 하죠.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해요. 아껴 쓴다고 그러나? 아껴 쓴다고?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만일 또 대개는 우리가 콘돔을 낄 때도 약간 뻑뻑한 느낌 이런 게 있을 때 윤활제를 쓰면 윤활제를 쓰죠. 그때 팁이 있다면 얘기를 해주세요. 이게 수용성 윤활제를 써야 되는데 집에 있는 바셀린이나 베이비 오일 같은 거 막 썼다가는 이게 삭을 수 있어요. 라텍스가. 녹아서 찢어질 수가 네. 있어요. 콘돔에 유통기한이 있는 거 아세요? 오. 여기 잘 보면 유통기한 써 있어요. 너무 오래된 콘돔은 사가서 터질 수 있어요. 우리 그 자동차 타이어도 생산 연원일을 보고 타이어 교체를 하는 것처럼. 콘돔 사용법이 이렇게 복잡하고 아주 예민한 문제였다. 근데 한 가지 사람들이 콘돔만 하면 모든 성병이 예방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콘돔이 있으면 요도형 이런 것들은 예방이 될 수 있지만 이제 성기 사마귀 이런 것들은 접촉에 의해서 그렇죠. 그다음에 헤르페스 물집도 접촉에 의해서 그다음에 에이즈 매독 이런 것들은 피를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콘돔만 있으면 모든 성병이 해결된다 되는 건 또 아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매매나 이런 것들을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제 콘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콘돔을 제가 알기로는 이게 최근이 아니라 콘돔이 나온 지가 오래됐다고 오래됐죠. 들었거든요. 그 얘기를 좀 잠깐 해주신다면. 콘돔 이름이 어떻게 유래가 됐나라는 게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한 가지는 고대 페르시아에서 가축들, 예를 들면 양이나 돼지, 창자, 방광 이런 걸로 길쭉하게 만든 용기를 콘두 또는 캔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거기서 콘돔이란 이름이 유래됐다라는 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17세기 찰스 2세의 궁정 주치의가 콘돔경 그분이 사실은 콘돔을 만들어서 그분의 이름을 따서 콘돔이라는 이름이라는 유래가 있어요. 사실 아주 옛날에는 콘돔은 피임용으로 개발된 게 아니라 찰스 2세가 자기 주치의한테 매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해결책을 마련하라. 성병을 방어할 목적으로. 그때 콘돔을 만들었는데 그게 현대의 콘돔이랑 거의 유사해요. 근데 양 한 마리에서 콘돔을 한 두세 개밖에 만들지를 못했어요. 그때는
씻어서 썼어요. 그렇게 사용하고 씻어서 썼어요. 귀하니까. 진짜. 이제 나중에 19세기가 오면서 찰스 구디어 군의관이었던 사람인데 고무경화법이라 해서 요즘 타이어가 사실은 고무로 만들어져 있죠. 그거를 천연 고무. 만들 수 있으면서 이제 콘돔이 고무로 대량 생산이 되기 시작했죠. 근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한 3개월 지나면 푸석푸석해지고 천연 고무는 부스러져요. 특히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라텍스가 개발이 되면서 지금은 이제 라텍스로 라텍스로. 대부분 콘돔을 만들고 최근에는 더 얇은 걸 원하고 하면서 폴리우레탄 같은 걸로 콘돔을 만드는 거예요. 콘돔의 뜻밖의 효과. 조류도 조금 더 예방이 돼요. 그래서 나선형들은 30대들이 좀 선호한다고. 돌기가 있는 것들은 40대들이 선호한다고. 그럼 저처럼 50대는 어떤 걸 써야지 되나요? 뭐라도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죠. 뭐 있는 거 아무거나 주섬주섬.